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 삼육대학교 115주년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머리 숙인 주님의 종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대학을 졸업한 졸업생과 재학생 그리고 교직원 모두에게도 같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하늘가족 하늘학교 삼육대학교 안식일학교에 정각에 출석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교우님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많으십니다. 오늘 안식일은 하정식 선교사를 회고하는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권호달 교수님과 또 한함주 교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삼육대학 개교 115주년을 축하드리며 오늘의 성업을 이루기까지 힘써오신 총장님과 또 모든 교직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옛 우유공장 건물 입구에 한국 최초의 낙농산업의 요람이라는 타이틀을 남긴 삼육대학 역사 가운데 꼭 기억하고 싶은 하정식 선생님을 추억하며 그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정식 선생님이 삼육동에서 헌신하셨던 삶을 10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은 무리인데다 그분이 이루신 많은 업적 중 빙산의 일각에 해당하는 한 부분만 이야기하게 되어서 오히려 선생님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하정식 선생님은 선교사로서 미국 이름은 조지 S. 헨리이며 그 당시 삼육동 사람들은 이분을 헨리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헨리 선생님은 1958년 미 제1의무단 소속의 미군 병사로서 군복무차 한국에 파견되어 복무하시다가 한국연합회 선교사들과의 만남으로 교인이 되신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그 후 헨리 선생님은 서울위생병원 간호사였던 한국 이름 이도연이라고 하는 젠 리트넨 간호사 선생님과 결혼하였고 군 복무를 마친 후에 미국으로 돌아가려 할 때 당시 한국연합회장이셨던 데이비스 목사님의 권고로 삼육대학에서 선교사로 봉사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은 실업부 책임자로서 농장, 과수원, 목장, 우유가공 처리장, 삼육식품 판매장 등 여러 부서들을 책임 관리하셨는데 특별히 학교 재정 확보에 큰 도움이 되었던 목장과 우유 가공 및 유제품 가공 산업에 큰 업적을 이루셨습니다. 삼육대학의 목장 사업은 1949년 이주복 선생님에 의해서 젖소 7마리와 말 2필로 시작하였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나자 학교는 물론 실업부와 관련한 모든 사업들도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목장 관리 책임자였던 이주복 선생님은
피난 떠날 때에 젖소 7마리를 몰고 대구를 거쳐 부산까지 피난을 갔다가 다시 젖소와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사람도 피난하기 어려운 혼란한 시기에 어떻게 7마리의 젖소를 끌고 피난 갔었는지 그 고생이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목장 초창기에 이주복 선생님은 손수 젖을 짜고 또 큰 솥에 끓여서 고온으로 멸균 처리하여 병에 담은 우유를 2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에 싣고 이곳 삼육동에서 신솔동 외국인 주택까지 날마다 배달하였다고 합니다. 삼육대학교 백년사 기록에 의하면 젖소를 끌고 서울로 돌아온 후 현재 학생회관 자리에 목장 건물 35평을 건축하고 젖소들을 길러 우유를 생산하였는데 이것이 본격적으로 우유 생산을 위해서 지어진 첫 번째 목장 건물이었습니다. 이후 목장 사업이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초기 사업에 기초를 놓았던 미첼 선생님의 후임으로 헨리 선생님이 삼육동의 실업부 책임자로 부임하시면서부터였습니다. 헨리 선생님이 실업부장으로 부임했을 당시에는 대학 소유 젖소 12마리와 위탁 젖소 8마리가 전부였습니다. 헨리 선생님은 대학 우유의 발전을 위해 목장의 규모를 확장하고 새로운 우유 처리 기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일을 위해 미국에 있는 여러 지인들에게 도움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의 한 식품 회사인 비트라이스 푸드 사장 컨수 씨가 우유 처리 기계를 무상으로 제공하게 되므로 최초의 삼육 우유 공장이 대학 교정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당시 우리나라 전체 젖소 보유 두수가 2,000여 마리에 불과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젖소를 구입하여 목장의 규모를 확장시키기에는 학교 재정 여건과 함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헨리 선생님은 1963년 5월에 휴가차 미국으로 가셔서 젖소 기증자를 물색하고 친지와 지인들로부터 당시 $5,000의 젖소 구입 기금을 기부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종잣돈으로 하여 미국 자매대학인 라시아라 대학에서 젖소 20마리와 지인들로부터 농장에 필요한 트랙터, 우유 가공 처리 기계들까지 추가로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손은 확보되었는데 20마리의 젖소 값과 맞먹는 운송료를 대학 재정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당시 소렌슨 원동 지회장의 배려로 1년간 채무상환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서 소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헨리 선생님은 젖소 20마리를 화물선에 실은 후 분뇨의 악취를 견디시고 젖소와 함께 생활하며 3주 만인 1964년 10월 20일 부산항에 상륙하셨고 또다시 16일 동안 검역을 받으며 온갖 수고를 다 겪으셨습니다. 이런 와중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순산하는 경사를 맞으며 철도편으로 태릉역을 통하여 대학 목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1972년 정부에는 우유, 아이스크림 등 축산 가공품 장려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헨리 선생님은 다시 편지와 전화로 미국의 친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60,000의 기금을 마련하셨고 아이다호에 있는 워커시로부터 젖소 구입과 선적하는 일에 도움을 받아 한 마리에 500kg이나 되는 젖소 60마리를 이번에는 미국 네브라스카에서 점보 707 비행기로 김포공항까지 운송해 오셨습니다. 그 후
1976년과 1977년에도 연이어 60마리씩 2번이나 비행기로 수입해 들어와 산후 능력이 우수한 젖소를 대학 목장과 대학 주변 원유 나뷰하는 낙농가들에게 분양함으로 우유 가공 처리 용량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당시 한국의 상황을 생각할 때 이 일은 엄청난 일이었으며 한국과 미국을 넘나드는 사회적 인맥을 가지신 헨리 선생님만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헨리 선생님의 노력으로 1970년대 중반 이후부터 2000년 초까지 삼육 우유와 삼육 아이스크림 등 축산 가공 사업과 농장에서 생산되는 유기농 채소와 콩 제품 사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삼육대학의 자립기반이 마련되었고 많은 중요 건물들을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안식일 준수 문제로 일자리가 구하기가 힘들었던 그 시절 우리 교인들에게 농장과 목장, 우유 가공 처리장, 우유 배달과 대리점 운영 등에 관한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었습니다. 또 가정 형편이 어려운 삼육대학의 고학생들에게도 노동을 하며 공부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 시절을 추억하며 헨리 선생님은 농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유기농 채소와 우유 등의 생산품을 서울 시내에 있는 주한미군과 미국인 가족들, 대사관 가족들, 유명한 기업가들과 일반인들 가정에 팔아서 학생들의 노동 임금을 지불하고 대학 재정을 크게 도왔다고 후일에 회고하셨습니다. 당시 우유 배달 업무에 종사하셨던 임문필 장로는 이렇게 회고합니다. 내가 배달하던 우유 차량은 4개의 코스 중 B코스였는데 성북동의 카나다 대사와 독일 대사, 터키 대사, 안국동의 미국 영사, 덕수궁 옆에 영국 대사, 가회동 구자경 LG그룹 회장, 청운동의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장춘동의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집에 삼육우유와 대학에서 생산되는 채소들을 배송하였다. 대사들이 사는 집에 들어가면 경비원들이 깍듯이 인사하며 문을 열어주었다. 동네 삼육우유가 한 집에 들어가면 당시 유행하던 서울 우유를 먹던 집이 삼육우유로 바꾸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다. 헨리 선생님과 함께했던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는 당시 최고의 브랜드로 명성이 높았던 삼육대학 우유와 아이스크림을 비롯한 다양한 식품들에 대한 향수가 깊게 남아 있습니다. 6.25 전쟁 후 그 상흔과 가난이 삼육동에도 예외 없었습니다. 헨리 선생님은 군복무를 마친 후 본국에서의 안정된 삶과 젊은 날의 모든 개인적 꿈을 포기하고 재림 교인으로 입교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초기 신앙의 열정으로 선교사의 부름에 순응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먼저 한국어 배우기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한국인보다 더 한국어를 잘 구사하며 각계 각층의 많은 한국인의 도우미들을 사귀셨습니다. 그는 행정자는 아니었지만 행정자 이상으로 불철주야 곳곳을 뛰어다니시며 삼육동의 수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아버지처럼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화려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변변한 행사 사진 한 장 남기지 않으신 겸손하고 이타적인 분이셨습니다. 미군으로 파견되어 군복무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가난한 나라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식품사업으로 성공하여 삼육대학의 성장기에 부흥의 길을 닦아내는 일에 큰 몫을 담당하셨던 헨리 선생님께서는 한국에서 일하시는 중에
병을 얻어 미국으로 귀국하신 후 지금은 실명한 상태에서 노년을 외롭게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라는 바울 선생님의 이 고백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헨리 선생님의 헌신의 삶에 꼭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선생님께 드리는 인사로 이 순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정식 선생님,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삼육동 사람들을 온몸을 다해 사랑하셨던 선생님을 이번 개교 기념일에 배울 수 있으리라 기대했었는데 배울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내년이라도 꼭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선생님을 추억하며 그리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배너에 하정식 선교사 회고 이런 글을 제가 보면서 아하, 내가 좋아했던 헨리 선생님이 선교사셨지? 그런 생각을 새롭게 해봤습니다. 제가 지금 50년 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헨리 선생님을 저에게 몇 과목을 가르쳐 주신 교수님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헨리 교수님에 대한 그런 만남이 제가 나이 19살 때, 제가 지금 이렇게 늙었지만 저도 한때는 19살이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대학에 들어왔어요. 그 당시에는 보기 드문 백인 교수님이셨어요. 영어 발음을 제대로 하는 사람도 없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런데 사실 제가 아주 비밀스러운 걸 공개해드리면 제가 영어를 좀 해보겠다고 고3 때 몰몬 교회도 따라다녔었거든요. 몰몬 교회에 아주 신사들이 영어로 하는 줄 알고 그랬더니 한국말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니다가 관뒀는데 그 당시 보기 드문 백인 교수님, 원어민의 발음, 몇 과목을 수강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교수님이 가르치셨던 몇 과목을 제가 수강을 했습니다.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죠. 농담도 잘하시고 한국인보다 더 액센트 없는 한국어를 구사하셨는데 아무래도 과학적인 용어에는 그렇게 강하신 편이 아니셨어요. 그 당시에 강의 시간에 영어로 된 핸드아웃을 준비해 오셨는데 요새 교수님들은 원서로 강의도 하고 그러시지만은 그 당시에는 영어로 된 핸드아웃을 받는 것 자체가 이거는 첨단이었어요. 핸드아웃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최신 선진국의 학문을 저희들에게 정말 액센트 없는 원어민 발음으로 강의를 하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헨리 선생님하고의 추억을 말씀드리면은 그즈음 헨리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위과정을 수행하고 계셨어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교수진들은 어땠냐면은 그 당시에 세월이 그랬기 때문에 대학 졸업하면 교수가 될 수가 있었던 시절이었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교수가 되었을 때 서강대학 교수님도 저희 고등학교 때 생물 선생님이었고 그전에는 옆에 무슨 대학이 있었냐면은 체육대학이 있었거든요. 체육대학 교수님도 저희 영어 선생님이었고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던 분들이 대학 교수가 되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때 학위과정을 하셨는데 그분이 권호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목장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당시 목장 사업을 하시면서 제일 문제가 그 시설이 열악한 농촌에서
소를 기르면 젖을 짜야 되는데 유방염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은 한국 젖소의 유방염 원인 분석 그런 실험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정말 노작 교육의 일환으로 수업이 끝나면 실험실에 가서 실험을 도와드렸어요. 그 첨단 기법을 돈을 내고 배워도 시원치 않은데 그때 저는 돈을 받으면서 노작 교육이라 해서 교수님께 돈을 받으면서 학비를 충당하면서 미생물 실험을 했죠.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그 젖소를 일단 현미경으로 보면서 이게 무슨 균인지 이런 걸 찾아내서 뭐 깃다란균이다, 동그란균이다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몇백 개의 샘플을 보다가 그 현미경 시야에서만 잠깐 나타나는 지렁이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지렁이거든요. 제일 싫어요. 지금도 싫어해요. 근데 맨눈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현미경으로 보면 꿈틀꿈틀 기어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인데 헨리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거기 지렁이 같은 원충이 있는 것 같다고. 그런데 대학교 2학년이 알면 뭘 아나요? 아무것도 모르죠. 그런데 선생님은 그럴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냐고. 다시 한번 그런 게 나타나는가 또 보라고. 그 사실은 나중에 대학 교과서에 유방염의 원인이 원충일 수도 있다라는 구절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분은 학구적인 분이시기도 했어요.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은 참 신사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사진으로도 보셨겠고 항상 일이 많으시고 농장에서 사시는 분이 아주 정장의 그런 핸섬한 옷을 입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정말 신사도를 가지신 분이셨어요. 그 당시 저희 실험실이 하나였는데요. 그 실험실에서는 한 개의 실험실에서 못하는 게 없었어요. 화학 실험도 거기서 하고 생물 실험도 거기서 하고 기초 실험도 거기서 하고 가끔 가다가는 한국삼육 고등학교 학생들에게까지 그걸 제공하고 그 다음에는 옆에 대학의 교수님들이 실험하겠다고 하면은 아시죠? 옆에 대학 교수님들도 오셔서 우리들의 기기를 썼던 그때는 저는 나름 대단한 프라이드를 가지면서 대학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어렵던 시절에 이분이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나눔의 정신이 투철한가. 교수님께 저분들 와서 저게 쓰겠다고 그러고 하루 종일 저 전기 다 쓰고 뭐 시약 다 쓰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는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없는 관계에서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거는 신사도의 그런 성품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배너에 보면은 옛적 일을 생각하라. 옛적 일을 기억하라. 이사야서 46장 9절이죠. 헨리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저는 그분의 나눔의 정신, 있는 사람들이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없는 도중에도 나눔의 정신을 저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선생님께 배웠는데 제가 교수를 하면서는 얼마나 옹졸했는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는 실험실이 수십 개가 되고 개인 실험실까지 있고 기기들도 많고 1년에 한 번 쓰는 기기까지 사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가 쓰겠다고 하고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빌려주지 못했어요. 아마 제가 2015년에 정년퇴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교수님들의 분위기가 내가 있을 때 당시하고는 달라져서 나눔의 정신이 투철해졌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있을 그 당시에 저를 비롯해서는 우리는 나누지 못했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집에서 무슨 짜증을 하나 부렸어요. 아마 제가 놀던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관한 어떤 짜증 섞인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근데 딸이 그 말을 듣더니 엄마는 행복한 줄 알아? 이러면서 그래도 엄마는 평생을 선한 동네에서 살았어. 우리가 사는 동네는 얼마나 나쁜 동네인 줄 알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선한 동네에서 살았지?
그래, 난 참 선한 동네에서 살았어. 그러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정말 선한 분들이세요. 그리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결심을 한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선한 사람들이 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더 배려하고 좀 더 화합하고 우리 총장님의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배려하고 화합하는 정신이 제가 재직할 때 아쉬웠던 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정신이 우리 몸에 밴다면 그렇게 무에서 유도 창출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가진 유에서 더 큰 발전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권한라 교수님이 울컥하셨는데요. 정말 그립습니다. 그리고 저의 은사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기억절은 창세기 17장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손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예천 변화산 교회에서 오신 권순희 선생님 환영합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멀리 미국 로마린다 교회에서 오신 오충한 목사님 환영합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네, 국제교회에서 박진아 성도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네, 환영합니다. 네, 황화자 전도사님, 은퇴 전도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아유,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나눔을 가르쳐 주시고 또 삼육대학교에 탄탄한 기초를 세워주신 하정식 선교사님의 회고를 하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안식일학교에서는 이 감사의 마음을 모아서 하정식 전도사님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혹시 하정식 전도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분은 양재욱 장로님께 전해 주시면 저희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안식일 학교를 통해서 우리 하정식 선교사님의 아름다운 생애를 저희들이 살펴보며 큰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대학을 세우시고 주의 귀한 사명을 받고 지금 벌써 115주년이 되었음을 인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115주년을 그냥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이 이 고귀한 사랑과 희생과 아름다운 정신을 우리에게 심어준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의 후배들에게 그러한 아름다움을 전하여 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함으로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대학이 정말 작게 시작하였지만은 아버지 이제 지금 6,500명이 되는 큰 학교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학교가 이제는 이 한국을 정말 큰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대학이 되게 하시고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서 세계의 어렵고 힘든 모든 이 세계 백성들에게 축복을 나누어 주는 대학이 되기를 저희들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하정식 선교사님의 그 아름다운 예수님 같은 그 정신과 넓은 마음을 저희도 깊이 간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500여 교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한국 땅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는 대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하정식 선교사님의 그 아름다운 그 행적이 오늘 귀로만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 정신이 우리의 모든 봉사 속에서도 계속 생활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교회를 방문한 여러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방문이 정말 큰 축복받는 귀한 방문이 되도록 그들의 믿음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오후에 있을 침례 예식과 이번 한 달 동안 가지게 될 개교기념 115주년의 모든 아름다운 행사들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또 우리 대학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고 큰 꿈을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하정식 선교사님의 삶을 저희들 간절히 본받기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